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 공립고등학교의 주요 대학 합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역 산업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산과 대구에서 신공항 건설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울산도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남구갑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여야 후보의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3.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도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0도의 기온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과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울산 지역 학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비해서 성적이 저조했던 일부 공립고등학교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이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올해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6개 주요 대학이 합격한 학생은 28명으로 지난해보다 배나 증가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그 애들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하고. 울산 전체로는 서울대 합격생 수가 지난해보다 18명이 증가한 82명으로 사상 최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등 6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 수는 534명으로 지난해보다 74명이 늘었습니다. 부산대와 경북대에도 각각 360여 명이 합격했고 울산대에도 1,970여 명이 합격해 전반적으로 합격자 수가 늘었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진학은 그동안 사립학교에 비해서 대입 성적표가 초라했던 공립고등학교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전국 주요 대학 합격자를 15명 이상 배출한 8개 고등학교 가운데 공립은 학성고 등 모두 6개 학교입니다. 대학의 특성에 따른 어떤 진학 지도, 그리고 그 심화반 운영이라든가 또 공교육 논술학교 운영 이런 것 등에 많은 학생들이 전력에 참여했고. 반면 사립고등학교 등은 교육청 집계에서 빠진 의대 등 인기학과와 서울 중상위권 대학 합격자 수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역 산업계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해운업계는 울상인 반면에 정유와 조선업계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5천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울산시랑 컨테이너 터미널. 오가는 트레일러도 접안한 선박도 드물 만큼 한산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연료비로 사용하는 해운업계와 물류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울산항의 물동량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면은 선박 입출항 척수가 감소하다든지 화물량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해운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므로 선박을 운항치 않고 개선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장기적으로 차량 유지비 상승에 따른 신차 수요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유업계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입니다. 정제 마진을 높여 일시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조선업계도 원유시 추선을 비롯한 해양 구조물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에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이제 원재료를 사용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불리하고 가격이 올라간 만큼 정유 가격은 좀 비싸게 판매되니까.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한편 산업계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신공항 건설이 부산과 대구에서는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울산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신공항 건설 논의에 울산도 적극 동참해서 울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6년 1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기업인들의 요청을 듣고 타당성 조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듬해에는 이명박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치열한 유치전 속에 정부는 타당성이 낮다며 지난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초반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밀양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물 문제 등을 고려해 밀양을 지지하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 들어 총선을 앞두고 대구와 부산은 신공항 건설을 위해 여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신공항 발언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울산에서도 울산의 입장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공항의 국제선 이용 승객 수가 최근 2~3년간 상당히 늘었습니다. 입지에 대한 논란의 경우에는 지역이나 혹은 강력한 전체 발전 차원에서 전략과 공항 문제를 떠나서 어떤 정치 공약들이 중요하게 쟁점으로 만들어진 과정에서 울산의 정치권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들을 또 쟁점화시키려고 노력하는가. 자칫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각종 현안에서 울산이 홀대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새누리당이 남구 갑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아전 인수격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새누리당은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남구 갑 후보를 공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사선을 노리는 새누리당 최병국 시당위원장의 지역구인 남구갑이 전략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 정가가 득실 개선에 분주합니다. 최 의원은 아전 인수격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야권 바람을 차단하고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당의 전략적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좀 중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런 지역이라서 다른 어떤 지역에 영향력도 많다고 그렇게 평가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울산의 중심지인 남구갑이 야권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거점 방어 지역이란 겁니다. 반면 당내 도전자들은 현역 의원 배제를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역 교체하고 예비 후보 중에서 전략 공천한다. 또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지역 야권에서도 현역 의원 배제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전략 지역으로 분류된 영남권 타 지역구와는 달리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의외의 인물이 영입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전략 지역으로 분류된 남구갑은 야권 단일 후보가 정해지고 난 3월 중순쯤에나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롯데그룹이 남구 삼산동 버스터미널 부지 일대에 100층 규모의 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은 최근 개관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신격호 회장이 간부회의에서 울산에 랜드마크가 될 건물을 지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에는 백화점과 호텔, 쇼핑몰과 아쿠아리움 등 복합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버스터미널의 이전에다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울산공항에 취항한 에어택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합니다. 이스타아시아 에어라인은 지난 5개월 동안 평균 탑승률이 43.8%에 불과해 매월 7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왔다며 울산 제주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일에는 울산 양양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공동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문중 소유의 산에서 소나무 수백 그루를 무단 벌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청량면 용현산업단지 진입도로 인근의 한 임야. 소나무 수백 그루가 밑동이 잘린 채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마구 벌목되면서 울창했던 산림은 이처럼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지난해 8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 공동차고지 부지를 조성하면서 벌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제주고시 종종이며 2천여 제곱미터에서도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화물협회에서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벌목한 것은 명백한 사회권 침해입니다. 이건 절대 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강제로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확보하고 그 토지를 공사를 한다든지 나무를 뺀다든지 해야 되는 게 맞죠. 어차피 그 나무는 그 토지 소유자 거니까. 이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작업자들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4천을 줬는데 우리가 매입 못한 제주고시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빼라고 벌목을 하라고 했는데 현장 인부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주고시 종중은 사유권 침해를 내세워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완제품 등을 태워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JK 김동욱의 사회로 오늘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연에는 G.O.D 출신 가수 손호영이 촛불 하나와 네가 있어야 할 곳 등의 히트곡을 선사합니다. 또 강허달림과 랄라스윗, 테너 김호중이 꼭 안아주세요와 파란 달이 뜨는 날에 등을 열창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돼 시설과 장비 관련 예산 1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2.5km 미만의 미숙아와 심장 이상 등 선천성 질환이 있는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하는 신생아용 중환자실입니다. 울산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오늘부터 내일까지 폭주 행위에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 100여 명과 사이카 40대를 폭주족의 주요 출현 예상 지점에 배치하고 캠코더로 불법 행위를 체증해 폭주족을 검거할 계획입니다. 또 폭주 전력이 있거나 폭주가 우려되는 11명에게는 자제를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찰관이 1대1로 전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과 금은방 등 현금을 취급하는 울산 지역 639개 업소를 대상으로 폴리스콜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폴리스콜 시스템은 가입자가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센터에 신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가 뜨고 인근 지구대로 바로 전송됩니다. 경찰은 7초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자동 신고되는 한달음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호출기를 개발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